한스브레드는 원래 이제 일반 개인 빵집이라고 보면 돼요. 제과점이고요. 셰프로 한 3년 정도 현업으로 있다가 성심당을 마지막 근무지로 하고 한참 그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밀려서 개인 빵집들이 다 문을 닫았었잖아요. 지금이면은 좀 싸워볼만 하겠다. 건강한 쪽 먹거리로 하면 대기업 브랜드하고도 경쟁이 있게끔 하겠다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게 좀 적중이 됐어요. 창업 초기에는 좀 잘 되다가 한 2년 차 되니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이 시점에 프랜차이즈 쪽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SBS 생활의 달인에서 좀 이렇게 좀 방송 요청이 왔었고 요거는 좀 괜찮겠다 해서 좀 보완 수정해서 이제 방송에 나갔던 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로 연타로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 이제 생활의 빵 만드시는 거. 크루아상 식빵으로 108겹 크루아상 식빵으로 사실 프랜차이즈 성공 여부는 사실은 작은 평수에서 좀 작은 돈으로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돼야지만이 성공하기가 좀 빠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빵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비도 많이 처음에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처음 그 점주들하고 미팅을 하고 창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초도 금액이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런 조그만 커피숍들을 좀 공략해서 샵앤샵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빵을 굴 수 있는 시스템만 딱 만들어주고 저희가 생계를 공급해주고 좀 뭐 점주들도 수익이 좀 발생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좀 이제 매장이 좀 늘어가는 추세죠. 주시라는 게 막 유행을 시작을 할 때 저는 이걸 과일 배달로 접근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 주스만 파는 카페가 아니라 컵과일 전문 좀 특화시킨 이런 쪽으로 카페로 전략을 잡아가지고 주스를 기본으로 깔아주고 가니까 로스나 이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없고 과일도 싸게 받을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이 같이 저희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매장에서 먹는 건가요? 아니면은 매장에서 먹기도 하고 단체 주문을 이제 본사에서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 주문이 들어오면 가까운 가맹점한테 다시 전달해줘요. 자체적으로도 단체 주문을 받지만은 본사에서 또 주는 단체 주문들이 또 있으니까 배달이 참 기본으로 배달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치킨이랑 이런 것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숟가락이랑 음료랑 간단한 디저트랑 이렇게 세트식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가지고 가정으로 배달을 다 해주죠. 그럼 한스브레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 음식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이제 뭔가 누군가보다는 다른 현재 있는 것보다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컨택이 된 게 사실은 꼬마김밥이라는. 전국에 뭐 한 80%가 일반 김밥집이 형성이 돼 있고, 서울의 광장시장에 마약김밥, 광주 쪽에서도 꼬마김밥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한 20년 전부터. 그거는 사실 좀 작고. 저희는 좀 이렇게 크게 말은 이제 꼬마김밥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큰 꼬마김밥. 형님김밥이고. 뭐 초심을 잃지 말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선비자를 썼고요. 물론 김밥이 작아서 꼬마도 있지만 꼬마의 그 해맑은 모습들 그리고 또 작고 그런 이미지하고 연관되게 해서 선비 꼬마김밥이라는 이런. 사실은 체인점은 염두에 두고선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5년 이내는 제가 체인점을 안 내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여기서 성공을 해야지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저희 가맹점을 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를 한 5년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체인점 사업을 하고 작년부터는? 네, 작년부터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민층을 이제 타켓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저렴하게 체인점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체인점들이 많이 있는데 투자 금액이 한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매출은 그쪽 브랜드에 비해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저희가 이제 좀 높고요. 재료 비율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체인점들이 전 자재를 공급을 해서 마진을 취하는 데 반해서 저는 일부 주요 재료만 공급을 하고 한 퍼센티지로 보면 한 50% 정도, 한 55% 정도는 저희가 공급을 하고 나머지 재료에 대해서는 직접 도매점을 통한 이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높고 순수이익이 좀 높다 보니까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입소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그거야. 맛이 없으면 아무리 싸게 해도 안 해. 근데 맛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괜찮다. 어쨌든 입소문으로 그럼 많이 이제 홍보가 돼서 더 가맹점도 많이 늘어가고. 네. 처음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루 매출이 9만 원 팔아본 적도 있어요. 한 달 매출이 한 500만 원. 그리고 한 1년 좀 넘어서 한 1000만 원. 한 달 매출이. 팔고 나면 매출에 대해서 집에 가서 분석을 하고 재료비에 대한 포지션 분석, 인건비 분석, 뭐 관리 분석해서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한다라고 했었는데 장사는 수치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거를 원가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따졌는데 결론은 그렇게 해봐야 한 달에 줄일 수 있는 금액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바뀐 게 이제 그런 부분 신경을 안 쓰고 제가 고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쌀을 비교를 하게 되면 그 갓 도장한 쌀을 그때그때 받아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수치적이고 이제 금액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감성으로도. 근데 원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뭐 주변 뭐 어르신 같고 제 자식 같고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만 하다 보니까 돈은 나중에 제가 가맹점 하시는 분들한테도 1년 동안은 돈 벌 생각은 하시지 말아라. 처음에 하실 때 홍보가 많이 안 되셨으면 나눠드리기도 하고 대신 DC하지는 말아라. 정책적으로 이제 뭐 하니까 어떻게 정부가 일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외식 경기가 무너져 버리면 사실 경기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재료비는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가격은 진짜 10년 전 가격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그 최소임금에다 맞추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 특수성으로 뭐 5일제 근무로 해갖고 인건비만 맞춰도 최소가 거의 한 160만 원, 17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일제로 해갖고 하면 이제 뭐 초과수당 해갖고 하면 200만 원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경력자하고 신입하고 급여 차이가 안 나요. 사람을 못 쓰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제과점을 한다고 하면 주방에서 빵 만드는 직원들은 무조건 채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되고 집세는 또 다 올라가고 과일값이 10% 이상씩은 오르는 것 같아요 매년. 근데 맛은 또 떨어져요. 쉬는 틈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하니까 이제 땅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또 수입 과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거의 일정하게 좀 돌아가서 수입 과일 위주가 이제 기본이 돼버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마을 기업들하고 연계도 하려고 많이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제휴도 하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가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계절을 많이 타는 스타일의 이제 프랜차이즈여서 배달을 좀 접목을 잘 시켜놔서 그래서 겨울에도 배달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일반 카페들보다는 좀 매출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겨울 때 원래 이제 저희가 김밥이 비수기다 보니까 감소폭이 좀 큰 거는 사실인데 보통 방학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감소됐다가 방학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 방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말부터 매출이 감소가 저희 사업하는 걸 딱 뒤돌아봤을 때 일단 직원 문제입니다. 직원 문제. 일건비는 일단 올해 오르고 또 내년에 오르고 이제 해마다 올릴 건데 일자리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점주 입장에서는 금액이 그만큼 더 많이 나가서 힘들어질지 몰라도 그만큼 이제 일자리는 더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안 뽑혀요. 네. 김밥도 사실은 김도 생물이고 단무지도 무거든요. 생물을 뭐 갈고 절이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맛이 사실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사실 미묘한 차이는 계절별로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고객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혹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내적인 내수 경기 침체도 있지만은 뭐 대외적인 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탄탄대로는 없더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앞에 장애물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5년 정도의 경과를 보고 나서 저희 본점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나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목표를 잡았다가 4년 때부터 이제 체인점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본점에 있었을 경우에 뭐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이런 게 나와주고 시간이 경과가 되고 이런 게 형성이 됐을 때 진짜 프랜차이즈를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가맹점을 차려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이것만큼은 이제 우리 브랜드 어떤 그 차별화 포인트다.
방송 매체에서 유명한 프로에서 일단 달인. 검증을 받고 생활의 달인에 일단 나왔던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한스브레드는 뭐 108 크루아상 식빵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계기가 돼서 사실 뭐 초승달 모양의 크루아상으로 다 생각을 한 거를 식빵 크기로 크게 만들었던 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거였고 빵집을 처음 할 때 건강빵으로 할 때부터 나는 우리 농수산물을 갖고 나는 무조건 빵을 만들겠다. 고객들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는 예. 그러한 빵들을 계속 개발하시고 예. 간편함. 간편함. 예. 저희는 딱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김밥이. 음. 야채김, 꼬마김밥 딱 한 종류. 아, 김밥 사러 오시면 딱 한 종류예요. 예, 한 메뉴가? 종류밖에 없어요. 어,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점님께서. 음. 다른 분식점들은 한 40, 50개 되는데 우리 이거 가지고 되겠냐. 여러 가지 해서 분산되는 것보다는 하나만 타겟을 잡고 이것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맛있는 김밥을 싸실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손님들도 일단 편하시고 오셔서 선택장애 없이 그냥 주문하신 거 받고 가시고 재료가 어느 분식집들보다는 신선해요. 또 가맹점주님 입장에서는 또 운영하시는데 편리하시고 수월하고. 뭐 주방 따로 홀 따로 뭐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저렴하시고 가맹점들 이렇게 크게는 안 내드리고 한 10평 정도. 왜냐면 크게 내다 보면 뭐 보증금 이제 투자금들이 뭐 보증금이 뭐 늘어나고 월세도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처음 할 때 이제 인테리어 비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10평으로 해서 기본 테이블 3개 그 정도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가맹 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한 가지만 딱 짚어요. 주스 전문점들 보면은 이제 뭐 낙과나 나달들 이제 모아서 이제 그런 걸로 주스용으로 이제 빼가지고 쓰는 그런 게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문제도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과일에서는 마진을 아예 붙이지 않고 있어요. 동네에서 받아서 쓰라 그래요. 본사에서 받지 말고 더 신선하고 더 좋은 걸 더 우리보다 더 싸게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상품으로 쓰기에 뭐 과일 자체로 쓰기는 안 좋은 이런 것들을 주스로 해서 나가면은 그게 걸리면 그거는 무조건 가맹해지. 우리나라를 보편적으로 봤을 때 외식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얼마만큼의 지금 갖고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정말 인건비가 이렇게 올렸을 때 솔직히 대기업에 인건비 올려준다고 해서 표가 나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에게 편중을 두고 인건비도 그거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딱 상승할 게 아니라 대기업은 사실 그만큼 돈을 버니까 하다못해 뭐 1%만 뭐 수익금을 해도 몇 조가 되고 그 사람들은 수익금이 그렇게 되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이 한 달 수익금 내봐야 인건비 내고 나면 자기가 일한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밖에 솔직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한 번에 그냥 뭐 시간당 1만 원 이런 거보다는 좀 어떤 편중, 뭐 매출이 많은 기업에다가는 인건비를 좀 더 주게끔 이런 편중을 좀 해서 좀 골고루 해야지. 진짜 너무 딱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라 하니까 저희는 이게 위반되면 안 되니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등 적용. 예, 차등 적용. 네. 제가 방법을 찾고 헤쳐나가야 저는. 불만이 많긴 많은데 뭐 한다고 해서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고. 그래서 근데 하나 이제 꼬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진을 오픈해라라는 게 결정이 나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내년도부터 마진을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원가를 오픈해라라는 게 아니라 영업이윤을 예를 들어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그래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완전히 옷 벗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정책이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세 분께서 서로 각자에게 뭐 좀 질문하고 싶은 거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있으시면.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게 푸드코트화식에 돼야지만이 살아남는다고 봐야 돼요. 단독 매장보다는 한 매장에 갔을 때 그 고객들도 솔직히 좋잖아요. 여기 가갖고 김밥집 가갖고 여기 사갖고 저기 가갖고 빵집 가갖고 빵 사고 뭐 과일 사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크게 마트화는 안 되더라도 조그만 푸드코트식으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 평수만 되면 김밥도 일정적으로 좀 팔고 그 옆에 커카도 팔고 이런 식의 좀 우리 셋이 이번 만난 기회에 좀 그 협업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네, 오늘 그럼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이제 업장에서 다 이제 바쁘신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